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바이오 PM 고영주입니다. 지금부터 21년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의료기기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분야에 대한 정의와 국내외 시장 동향, 그리고 기술 동향, 마지막으로 2021년 전략 제품 리스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기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의료기기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의료용구라고 했었는데요. 2004년 우리나라 의료기기법이 시행되면서 의료기기로 공식 명칭이 이제 변경됐고, 영어로는 똑같이 메디컬 디바이스입니다. 의료기기라고 하면 보통 기계만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우리가 아는 많은 의료용품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술용 봉합사라든가 지혈제, 스텐트, 주사기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의학과 달리 종류가 되게 많은데 몇 원대의 주사바늘부터 수십억 원대 MRI까지 그 종류와 가격대가 아주 다양한 게 좀 특징입니다. 정의를 설명하느라 서로 좀 길었는데요. 의료기기 산업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구 노령화에 따라서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의료비 사용이 늘고 있고, 따라서 의료비 지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은 시장이 아주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ICT 융합 의료기기 시장이 떠오르고 있고, 따라서 미래 유망 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의료기기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아주 높은 영업이익률과 고용 유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부가가치율 한 58% 정도로 반도체 산업이 52%보다도 높고, 고용 유발 개수도 7.36명으로 제조업 평균 6.14명보다 아주 높게 나타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산업의 가치사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상시험과 같은 인허가 과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제품화를 하게 되면은 주로 병원이나 병원에서 환자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최근에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어떤 솔루션이나 플랫폼을 거쳐가지고 개인이 직접 혹은 이제 병원에서 서비스를 이제 받는 이런 가치사슬 체계로 좀 변화하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아래쪽에 이제 분류를 보겠습니다. 분류는 그 의료기기, 그러니까 의료기기법에 적용을 받는 의료기기는 위에 이제 진단, 치료, 기능보건, 영상의료, 기타 의료기기 등으로 이제 분류되고 있고요. 그 예는 옆에 써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쪽도 아래와 같이 분류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의료기기 시장은 연평균 6.3% 이제 성장해서 2024년에 5,500억 달러, 그러니까 600조 정도에 이르는 큰 시장이고요. 이건 반도체 시장보다 큽니다.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도 2019년 이후 이제 연평균 15.5% 이상 계속 급격히 성장해서 2024년도에는 3,900억 달러에 이를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동향을 보면은 디지털 헬스케어가 이렇게 떠오르면서 특화된 어떤 IT 기술을 앞세운 신규 사업자의 참여가 되게 특징적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기는 거고 있고, 또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들도, 큰 회사들도, 예를 들면 이제 메트로닉, 존슨앤존슨, 에봇, 지멘스, 이제 같은 회사들이 여기에 포진하고 있고, 또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플레이어들은 이제 주로 이제 플랫폼, 예시된 바와 같이 통신회사들이 이제 좀 돋보입니다.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한 연평균 10.3% 정도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2024년도에 약 12조 원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 의존도가 여전히 한 60% 정도 이상으로 좀 높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쪽 시장도 보면은 연평균 16.4% 이상 고성장하고 있고요. 2024년에는 4.7조 정도로 예상됩니다. 국내 생태계 동향도 전에 말씀드린 해외하고 마찬가지로 신규 사업자 참여가 되게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새로운 분야다 보니까. 그리고 의료기기와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들은 예를 보면은 이제 플레이어들은 슬라이드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요 기술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의료기기는 재활 로봇이라든가 어떤 최근에 다빈치 시술 같은 수술 로봇,
진단 영상 분야 뭐 이런데 이런 기술 등 이제 ICT 융복합화 기술 개발 쪽으로 바뀌는 게 활발하고 있는데요. 해외 예를 들어 보면은 혼다 글로벌이 아래 보시면 로봇형 보행 보조 장치를 이제 만들고, 또 랜더버라는 한 미국의 MIT 출신들이 만든 스타트업은 가상현실을 이제 활용해서 외부에 못 나가고 이제 고립되어 있는 이제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 있죠. 그분들에게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밖에서 이게 다닐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주고 있고요. 뭐 치료도 도와주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뭐 의료기기 회사인지 로봇 가상현실 회사인지 구분이 좀 애매해지는 거죠. 다 이렇게 융복합화돼서 그런 경향을 볼 수 있고, 국내에서도 노약자나 뭐 장애인을 위한 로봇이나 뭐 생활 보조해주는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옆에 있는 아래에 있는 예와 같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동향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뭐 웨어러블 기기로 얻어지는 어떤 건강 데이터나 병원의 의료 데이터를 연계한 이제 헬스케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해외에 이제 IBM이나 구글, 아마존 같은 회사에서 이 기술을 이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많은 벤처들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뷰티케어 디바이스도 뭐 레이저, 최근에 레이저나 고주파를 이용한 피부 관리 제품 등이 이제 활발히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주요 정책하고 또 중기부에서 이제 선정한 몇 가지 전략 제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는 정부의 바이오 헬스 산업 지원 정책에 따라서 최근에 많은 이제 세부 정책들이 이제 발표되고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표 아래 결과를 보시면 알고 있는데 아실 수 있는데, 그 예를 들면 의료기기 규제 혁신 방안, 의료 데이터 활용 지침 마련 등의 이제 정책을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 제품은 많은 의료기기 중에서 최근에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주로 선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통적인 의료기기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6개는 주로 디지털 헬스케어 위주로 최근에 변화가 빠른 분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개인 건강관리 시스템,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 고령 친화 기기 및 디바이스, 뷰티케어 디바이스, 치과용 진단 시스템, ICT 기반 지능형 영상 진단 시스템, 이 6개를 선정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6개 말씀드릴 텐데, 그 소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를 한번 쭉 읽어보고요. 제품의 정의와 시장하고 기술 동향을 살펴본 다음에 이에 따른 위쪽에 중소기업이 어떻게 기술 개발을 할까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품입니다. 데이터 기반 개인 건강관리 시스템. 이것은, 이 정의는 개인 건강 관련 모든 정보와 이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개인 건강관리 서비스 및 건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기기, 플랫폼 등이 이제 해당됩니다. 우리가 최근에는 아프기 전에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개인 건강관리에 대한 이제 필요성이 되게 늘고 있고요. 여기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ICT 기술이 헬스케어 분야에 이제 접목돼서 이런 이제 진단 및 예방 시스템이 가능해지고 이제 있습니다. 건강 데이터 측정하고 서비스 기술 중심으로 이쪽 기술이 이제 발전하고 있고요. 주로 측정 디바이스나 서비스 위주로 발전하고 있고, 그에 관련된 핵심 기술하고 플레이어는 이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이제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 개발 전략을 보면, 보건의료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정밀의학, 우리가 프리시전 메디신이라고 하죠. 그거하고 건강정보 연계 기술로 이제 바뀌고 있어서 이에 관한 이제 많은 기술 개발이 좀 필요하고요. 둘째로 이제 이에 따른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에 대한 쪽 기술 개발도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환자 데이터에 대한 어떤 현행 법 같은 게 많이 좀 정비돼야 돼요. 법적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정비돼서 관련 혁신 제품 시장에 이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뭐 효과 검증이라든가 R&D 지원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입니다. 이 정의를 보면 웨어러블 형태로 소위 이제 몸에 입거나 걸치는 부착하는 형태로 질병이나 건강을 관리하는 헬스케어에 필요한 다양한 건강 정보를 측정하거나
건강관리에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기를 의미합니다. 즉, 앞장에서 얘기한 건강관리 시스템을 위한 어떤 체내의 바이탈 신호를 상시적으로 취등하는 장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술 동향을 보면은 기존의 어떤 액세서리처럼 우리가 무슨 측정기라고 달고 다니는 장비에서 점점 이제 옷처럼 그냥 입거나 신체에 그냥 직접 부착되어 있는, 아니면 아예 체내에 이식되는 형태로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가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많은 기술하고 이제 플레이어들이 표시된 바와 같이 있고요.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분야의 그래서 기술 개발 방향을 보면 디바이스의 점점 소형화, 저전력화,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얻어진 데이터를 뭐 빅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 등의 기술로 처리하는 이런 이제 기술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재활 및 고령 친화 기기입니다. 이 정의는 신체의 노화와 선천적 질병, 사고 등으로 저하된 인체 근골격계 기능의 회복 또는 보조를 위한 의지 보조 기기뿐만이 아니라 신체 이동 및 일상생활의 신체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모든 기기를 의미하는 걸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고령화와 더불어서 ICT,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서 단순한 기존의 이제 보조기구에서 새로운 차세대 재활복지 의료기기로 발전하는 어떤 그런 분야가 되겠고, 그러다 보니 신성장 동력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 동향을 좀 보면 그 외골격 수트라든가 아니면 인공지능 의수 같이 생체 신호를 어떤 해석한 보행 보조, 그다음에 가상현실 기술을 통한 인지지능을 올린다거나 이러한 최신 기술과 접목한 제품 출시가 이제 활발합니다. 핵심 기술과 회사들은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기술 개발 전략도 이제 마찬가지로 ICT 기술하고 로봇 개념이 적용된 새로운 혁신기기를 개발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뷰티케어 디바이스입니다. 뷰티케어 디바이스는 인체를 아름답게 유지, 관리,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레이저, 초음파, LED 등을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를 말합니다. 이 분야의 기술을 이제 제품 위주로 좀 설명드리면 그 아래 제품 기술에 있는 제품도 보시면 되는데요. 경피 자극기기, 레이저 조사기, 초음파 자극기, 혹은 잘 아시는 이제 LED와 같은 강원 기반으로 한 뷰티케어 기기 등과 같이 피부를 케어해주는 기기와 함께 앞으로는 이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스마트 뷰티케어 기기와 서비스가 출시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분야는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 어떤 의료 부분 쪽하고 개인 피부 관리의 어떤 개인적인 일상에 하실 수 있는 것이 약간의 겹치는 공존하는 좀 분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규제 정비도 필요한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은 자 아시는 이제 LG의 LED 마스크 있죠? 프라엘이라는 제품. 이것도 현재 의료기기가 아니라 공산품으로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요. 업계에서는 이걸 의료기기로 만약 허가를 받아야 됐다면 훨씬 더 어렵고 시장에도 나오기 힘들었을 거라고 하는 게 이제 업계 의견입니다. 치과용 의료기기의 정의는 치아와 그 주위 조직 및 구강을 포함하여 아간면의 질병이나 비정상적인 상태 등을 진단하고 치료하며 예방하기 위한 치과 진료와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소위 디지털 덴티스트리로 이제 관련 산업이 전환 중이라고 하고 있고요. 관련 기술을 보면은 저선량 고효율 CBCT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 CBCT는 콘빔 CT. 근데 이와 같은 이제 치과용 방사선 진단기기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구강 스캐너, 캐드캠을 이용한 거, 또 3D 프린터 등 어떤 디지털 진단 치료 기술을 활용해서 점점 지능화, 자동화 기술을 적용한 것이 이제 최근의 제품 경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아까 CBCT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서 좀 부연 설명해 드리면은 저희가 일반적인 어떤 CT는 몸을 이제 여러 단층으로 찍어서 그거를 단층 촬영의 이미지를 조합해서 정밀한 영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 좀 단점이 방사선량이 이제 높아가지고
몸에 좀 안 좋죠. 뭐 좀 위험하고. 그런데 치과에서 이렇게 높은 방사선약을 쪼이긴 좀 그러니까 치과에서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게 방사선을 좀 줄인 그 방사선 형태가 콘 형태. 이게 쭉 퍼지듯이 콘 형태로 이제 쏘고 있고 앞 옆에 해서 3, 4회만 이제 서너 번만 찍으면 저설량으로 찍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의 정밀도는 떨어지면 그 영상을 만들어도 치아 쪽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설량의 안전한 CT를 치과에서 쓰고 있다라고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관련 기술하고 플레이어는 다시 써 있는 것 같이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ICT 기반 기능형 영상 진단 시스템입니다. 그 영상 진단 시스템은 정의를 보면은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영상의학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영상 진단기기와 이러한 영상 진단기기로부터 얻어진 영상 정보를 저장, 전송, 처리, 분석, 판독 지원을 수행하는 영상 처리 시스템을 말합니다. 영상 진단기기는 뭐 질병이나 신체 이상을 주로 이제 외과적인 수술이나 어떤 몸에 상처를 주는 침습적인 검사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CT도 뭐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러한 의료 영상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판독하는 이런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수요가 최근에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조합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분야의 어떤 핵심 기술을 보면은 고해상도 영상화 기술, 그다음에 이런 의료 영상 학습 빅데이터, 또 인공지능을 이용한 분석 솔루션 기술 등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토대로 한 이제 향후 기술 전략 분야를 보면은 융복합 내시경, 또 휴대용 어떤 초음파 진단기기, 저설량 방사선 진단기기. 여기서 저설량이라면 아까 CT라든가 아니면 엑스레이 같은 경우도 포터블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러한 저설량 진단기기 등이 이제 중소기업이 도전할 분야라고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위주로 의료기기 전략 지표를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이를 포함한 이제 의료기기 동향 전반이라든가 기술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